자기암시 공식. 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을 이제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난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거부 1조 거부 1조 뭐 1조 한번 벌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1조 1000억 100억 10억 1조 네. 거부 이면적은 거부다. 거부가 될 수 있다.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현정이는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이것이 앤드류 카네기의 토마스 에디슨의 성공 비결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또 AI 사피엔스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문뜨문 하여튼 읽느라고 유아인 바지라는 것을 50만 장을 팔았다는 이야기하고 예. 거대 자본과 권력의 장벽이 무너졌다. 자, 실력은 기본, 그 외에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라. 예, 원소주, 예, 떡클럽.
팬덤의 조건은 구독과 좋아요를 만드는 힘입니다.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메타 세상의 성공 비결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이다. 좋아요는 좋은 경험에서 일어나고 구독은 좋은 경험의 지속을 통해 유지된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좋은 경험의 디자인이다. 경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려면 실력이 있어야 한다. 제품이든 소프트웨어든 서비스든 잘 만들어낼 확실한 실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문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팬덤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팬덤을 만드는 세대, 바이럴로 움직이는 주체적인 세대는 디지털 세대이다. 디지털 네이티브일수록 바이럴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이들의 소비 생태계를 잘 이해해야 좋은 경험을 디자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가 핵심이다. 좋아요를 만드는 경험을 디자인하라. 좋아요를 만드는 실력을 키워라. 구독과 좋아요로 작동하는 팬덤 경제를 이해하라. 이 세 가지 요소를 완성하려면 비즈니스 디자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오래전부터 디자인 분야에는 여러 가지 실전 프로세스가 있다. 유명한 디자인 싱킹 이론부터 더블 다이아몬드 이론까지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한다. 산업계에 나오는 그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은 주로 이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디자인되고 출시된다. 나는 대학에서 하는 수업들도 이런 디자인 이론을 기반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실제로 수행하며 진행한다. 당연히 좋아요를 만드는 경험 디자인도 이러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해 만들어낸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의 정의이다. 경험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달라지는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종잡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인간 심리, 대중 심리, 소비 심리 등을 알아야 할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학문 분야가 발전해 온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세대의 소비 심리, 좋아하는 것, 취향, 트렌드 등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기법들이 속속 개발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읽으며 대중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고 경험 디자인에도 활용할 수 있다.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도 등장한다. 인간이라는 오묘한 존재에 관한 학문은 좋은 경험 디자인에 모두 활용된다. 결국 팬덤을 만드는 데도 폭넓은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폰은 어떻게 가심비의 상징이 되었나? 요즘 대학에서 프로젝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기획 수업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시대이다. 넘쳐나는 유튜브 컨텐츠와 많은 강의 자료들, 잘 정리된 기업 성공 사례, 끝없이 쏟아지는 책, 엄청난 기회가 이미 우리 옆에 펼쳐져 있다. 나는 지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언급했지만 어느 분야든 변화의 양상은 비슷하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성공할 확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는 알았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고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새로운 융합 사례, AI 적용 사례, 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 등 지속적으로 찾고 학습해서 내일을 위한 준비에 활용해야 한다. 물론 창의적 직관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먼 산을 보는 힘 말이다. 세상에 없는 걸 창조할 수 있는 무모함과 크리에이티비티는 바로 이러한 직관에서 비롯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창조는 지식의 편집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이다. 결국 넓고 깊은 학습이 밑바탕에 쌓여 있어야 새로운 창조의 길도 만들어낼 수 있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팬덤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요소는 역시 실력이다. 좋은 디자인, 높은 퀄리티, 편리한 기능 등 인간이 무언가를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구현해내는 힘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더구나 다른 기업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다. 사실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지금도 그 중요성은 결코 줄지 않는다. 그래서 가성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보다는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라는 말이 소비 특성을 더욱 잘 설명하는 것 같다. 가심비. 가심비는 비용과 무관하게 제품 구매 또는 사용 경험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만족도를 강조하는 소비 트렌드이다. 주로 디지털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설명할 때 자주 쓴다. 이건 진짜 어렵다. 제조업 관점에서 보면 성능을 높이거나 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 있지만 스토리텔링, 이미지 메이킹에 따라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도가 달라진다면 이런 건 어떻게 제품에 반영할까?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고 기업의 애플의 아이폰이 바로 가심비의 상징과 같다는 것이다. 에이파 프로도 말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도 갤럭시는 싫다며 아이폰을 사달라고 졸라댄다니 참나 난감한 상황이다. 반도체 성능을 높이느라 밤을 새우고 카메라 화소수를 키우느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협업하는 삼성전자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보면 힘 빠지는 소리이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다. 잠깐 그러다 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지니 속상한 일이다. 결국 좋은 경험 디자인이란 훌륭한 제품이라고 해서 제조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닥치고 기술 개발만 하면 되었다. 광고, 마케팅, 스토리텔링은 제품이 나오면 부서별로 알아서 만드는 거였다. 매년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분업화된 시스템이 작동해 제품과 광고가 공장에서 찍어내듯 나왔다. 제품이 나오면 세일즈는 전 세계 유통망만 알아서 관리하면 됐다. 소비자는 보통 자기의 주장보다는 영업사원이 권유하는 상품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영업 전략은 세일즈 조직이 더 많은 이익을 갖도록 해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유통망에 많은 이익을 양보해왔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거대한 글로벌 유통망을 기적처럼 만들어가면서 세계적인 제조기업으로 성공했다. 전자제품도 자동차도 그렇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불쑥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온라인 커머스는 기존 시스템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장을 지배하는 힘도 달라진다. 레거시의 파워는 약해지고 소비자는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한다. 거기다 가심비에 따라 움직이고 그 만족도는 SNS를 타고 들불처럼 번져가 소비 트렌드를 바꾼다.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90% 이상을 늘 가져간다. 온 오프라인이고 뭐고 유통기업 이익 극대화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소비자가 제품을 내놓으라고 닥달한다. 유통기업도 애플이 주는 마진 외에는 찍소리도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이 독점 체계를 깨기 위해 기업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애플의 왕자는 여전히 끄떡없다. 3조 달러라는 엄청난 시총이 이미 이를 증명한다. 결국 우리가 바뀌는 게 답이다. 애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좋은 경험을 디자인하려면 모두 함께 동일한 세계관으로 개발, 디자인, 마케팅, 광고, 유통, 판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좋은 경험 디자인이라는 일관된 키워드가 작동해야 한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도국으로 50년을 살아오면서 신제품 개발은 오로지 선진국 제품 카피로 시작했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굿나잇.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